지혜의 한마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인을 스스로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지 않죠.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꿈꾸신다면 자기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비판을 중단해야 합니다. 남에게 받는 아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초반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습관이 우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참을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참고 견디세요. 마치 터널 끝에 빛이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도 결국에는 끝이 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며 버텨내면 좋은 날이 찾아올 거예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는 누군가를 미워하면 인생에 그만큼 구멍이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이 계속 커져서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크게 흔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지혜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잘해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남에게 너무 잘해주거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나의 호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그저 이용해 먹기 좋은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사적인 비밀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마라. 사적인 비밀을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불러일으키며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지면 결국 나에게 약점이 되는 법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속 깊이 숨겨두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자기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슴도치의 딜레마 비유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들이 추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서로 가까워지려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너무 밀착할 수는 없는 상황과 비슷하게 인간도 서로에게 필요하면서도 가끔 상처를 줄 수 있는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날 따뜻한 이불 안에 들어가 몸을 녹이듯이 고슴도치들도 춥지 않도록 따뜻한 장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들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아주 밀착하며 있을 수는 없어요. 가깝게 함께 있으면 따뜻함을 나눌 수는 있어도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따뜻함을 느낄 정도로만 가까이 하고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쇼펜하우어는 우리 사회와 비교합니다. 사람들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만 때때로 서로를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 가족, 동료들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돕고자 노력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오직 필요할 때만 가까워지는 것이야말로 고슴도치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슴도치 딜레마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상황 때문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자신에게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합니다. 타인의 판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배제하면 고뇌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질투와 증오는 종종 타인에 의한 것이나 이러한 정서가 행복을 방해합니다. 행복은 자신이 얼마나 충분하고 만족스러운지를 인식하며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데서 발견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만족을 찾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쁘게 보이는 인성도 세상에 필요하다고 이해하며 모든 사람 내면의 영원성과 변하지 않는 본성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칭찬보다 비난에 더 민감하며 타인의 인정과 존중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격려하는 말을 하면서도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는 자제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의 태도도 변화할 수 있으니 항상 명심해야 하며 부정적인 말이나 표정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신의 걱정거리를 남에게 토로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에 대한 걱정을 미리 하지 않으며 걱정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행복은 남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외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건강한 삶의 방식에서 발견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행복에 직결됩니다. 간단히 말해 마음의 쾌활함이 행복을 만드는 주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가능성을 항상 고려하며 모든 것의 반대 상황도 생각함으로써 미래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즉, 즐거움 속에서 슬픔, 우정에서 배신, 사랑에서 증오를 떠올리며 대비하여 언제나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것도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이며 건강 없이는 다른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행복은 내적 상태에 달려 있으며 물질적 성공이나 외적 조건과는 관계없이 밝은 기분과 긍정적인 자세가 행복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밝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내심을 길러내려면 조금씩 단단한 물건을 다루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항하는 물체를 대하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을 대할 때도 동일하게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유에서 행동하기에 그들을 화내며 대하는 것은 돌멩이에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 하세요. 우리는 자신의 흠을 잘 못 느끼지만 남의 흠을 쉽게 포착합니다. 타인의 행동을 거울 삼아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남에게 지적이고 똑똑함을 과시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재능에 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돈이나 지위로 존경받을 수 있지만 지적인 우월함으로 존경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뛰어난 면을 과시하면 그로 인해 생긴 상대의 열등감과 분노는 종종 복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변화하면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특별함을 너무 드러내지 않고 재능을 적절히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은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굳이 공유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인생에서 타인이나 세상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타인과 겪는 관계로 인한 슬픔에 집착하기보다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상대의 의견에 즉시 반박하지 말고 그들이 당신에게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잘 판단해야 하며 명심해야 할 것은 겸손과 경계를 유지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관대함은 무례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은 겉모습이 다양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같은 반죽에서 만들어진 과자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삶의 사건들은 만화경 속의 그림 같아서 비록 우리가 매번 다른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외로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종종 겪는 일이지만 그들은 바쁜 사교 활동 대신 조용한 고독을 택하기도 합니다. 성숙해짐에 따라 우리는 깊은 관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감정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웁니다. 일의 좋고 나쁨을 서둘러 판단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며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기쁨이나 슬픔을 침착하게 대처하는 태도를 권하며 이는 스토아 철학에서도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철학은 삶의 변덕스러움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은 결국 더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주변과 세계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며 삶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돈은 더 많이 갖고 싶어지는 바닷물 같은 것이에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해서 친구를 잃을 일은 드물지만 오히려 돈을 빌려주고 친구를 잃게 될 때가 많죠. 남의 생각만 받아들이면 자신의 창의력은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자기 생각을 키워나가야 해요.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의 처지가 탐난다 해도 실상 자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은 멀리 서봐야 아름답게 보이는 모자이크와 같아요.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며 불행해하기보다는 이룰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정신적인 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활동을 적당히 유지하면서 분노나 과도한 쾌락을 피해야 합니다. 실패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작은 희망이 있다면 절망하지 말고 그 희망이 결국은 우리 앞길을 밝혀줄 것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삶의 지혜는 여러 사건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대인관계의 지혜를 활용하셔서 현재보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